상장사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된 화장품 기업이죠. 참존에 대해 관련된 이슈인데요. 참존이 요즘에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창업자인 김광석 회장과 이 사모펀드 플루터스 간에 좀 벌어진 일인데요. 이 플루터스는 지난 2015년이었죠. 참존이 발행한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를 인수한 사모펀드입니다. 2016년 5월 포스코 기술투자와 공동으로 119억 원어치 참존 전환사채를 인수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 법원에서 플루터스에 대해서 김 회장의 참존 주식 70만 주에 대해서 양도, 질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현재 지금 결정을 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 참존이 지금 김 회장한테 좀 일단 좀 유리하게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김보님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네. 화장품주들이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네. 참존도 좀 이제 중요한 거는 참존이 이제 상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참존 오래된 네네. 화장품 기업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름이 좀 깁니다. 플루터스 트리니티 코스메틱 제1호 3호 전문 투자 전문회사. 예, 이름이 긴데 이하 줄여서 이제 플루터스라고 할 텐데요. 119억 원의 이제 전환사채를 인수했는데 이 포스코 기술투자하고 같이 해서 공동으로 2015년 5월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참존 측 주장은 이런 것 같아요. 사전 합의 없이 3년일 만에 9월 11일에 전환사채 원리금하고 이자 350억 원을 갚아라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했는데 김 회장이 이걸 못 갚았죠. 못 갚아가지고 이제 담보로 제공했던 주식 70만 주를 뭐 우리 말로 하자면 꿀꺽 네.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후 이제 김 회장을 바로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지금 현재 경영진을 따로 바꿨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김 회장이 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김 회장님이 이제 대표이사 해임이 되고 나서 네. 참존이 실적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CEO가 오너의 문제가 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존이 오히려 좀 CEO 오너 바뀐 대로 좀 더 좋아져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판단하기가 조금 네네. 애매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내용을 자세하게 다시 보면요. 결국 참존의 이 주식 70만 주를 담보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이게 빌릴 때 좀 담보는 좀 안 갚으면 좀 빌려준 사람이 처분해도 사실 좀 상관이 없지 않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플루터스가 오히려 좀 피해자다라고 느껴질 수 있는 이슈인 것 같은데 법원에서는 김 회장의 손을 들어준 이유가 대체 뭘까요? 여기서. 일단은 여기서 조금 네네. 시청자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게 일단 네. 상식상으로도 네. 이거는 가처분이에요. 그러니까 아. 임시로 어떤 네네. 명령을 내린 거지 이게 본안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은 아닙니다. 이거를 조금 먼저 알려드리고 싶고 네네. 그래서 막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막 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무조건 참존의 김 회장 측이 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냐 그거는 이제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네. 예, 일단은 그 가처분의 신청 요건 같은 걸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상식상입니다. 보전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제가 봤을 때 김 회장 측은 네. 이거 주식 내 거다. 내 거지 막 네네. 이렇게 네 거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처분을 할 수가 없는 거다. 이거를 아마 본안 소송에서 주장을 할 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안 소송에서 김 회장 측이 승소하게 되면은 이 주식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보전받을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보전의 필요성이 두 번째로 있어야 되는데 네. 이거는 그거예요. 다툼의 대상이 만약에 어떤 현상이 바뀌어 버리면 당사자가 승소해도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되는 건데 이런 거는 뭐 만약에 그 사모펀드 측이 주식을 다 팔아버렸어요. 네. 남들한테. 이미 미리 팔아버릴까봐. 만약에 팔아버리면 네. 이 김 회장 측은 주주 확인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하더라도 그걸 제3자들과 못 가져가야 돼. 그렇죠. 그게 굉장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어떤 다툼의 관계는 본안 소송에서 앞으로 계속 다툴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의 와중에는 네. 마음대로 그걸 건드리지 팔아버리지 마라. 못하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 가압류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가압류도 마찬가지로 본안 소송에서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어떤 목적물을 묶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임시 가짜를 사용합니다. 가처분도 마찬가지로 본안 소송에서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에 일단은 팔지 말고 있어. 네. 그렇게 법원의 명령을 받게 되면은 이제 사모펀드 측에서는
양도나 뭐 이런 매도를 못 한다는 거죠. 하긴 이게 사모펀드니까 나중에 이제 좀 기업가치 올려놓고 다 팔아버릴 네.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그걸 못 팔게 한 거 같네요. 그리고 일단은 김 회장 측은 어떻게 주장을 네. 하냐면 뭐 사채를 3일 안에 갚으라고 요구를 했고 뭐 네. 이를 갚지 못한다. 사실 이들 간의 상환 약정은 저희도 몰라요. 상환 계약을 봐야지 네네. 그걸 아는 건데 이제 김 회장 측은 뭔가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겠죠. 뭐 3일 만에 나한테 이렇게 상환 청구를 하는 거는 뭐 우리의 계약 위반이다. 네. 그러니까는 이건 정당하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주장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하게는 지금은 알 수 없고요. 네.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지금 법원에서는 법원이 판단을 내리기 전에는 네. 마음껏 일단은 팔지 못하게 하는 아. 그러한 결정이 난 거지. 뭐 이게 김 회장 측이 무조건 패소를 했다. 이런 거는 현재 아니라는 점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직은 확실하지 않다라는 이러한 네, 본안 말씀. 소송이 남아 있는 네네.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사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 1번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 투자도 좋아하고 자동차도 좋아하는 30대 직장인입니다. 20대 초부터 운전을 좋아했고 자동차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조금씩 여유가 생기니 이번엔 BMW를 한 대를 큰 마음 먹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렇게 한 2년이 지났는데요. BMW 화재 사태가 일어난 겁니다. 저도 해당 차종이었기 때문에 정말 불안했지만 결국 리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줄 알았는데 최근에 다시 BMW 차량 화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6대나 벌써 화재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내 차에 화재가 발생하면 보험사에서 전부 전손 처리를 해주나요? 저는 사실 요즘 다시 언제 불이 날지 모를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화재나 차량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해서 다친다면 이 자동차 제조사가 책임을 지나요? 보통 외제차들은 딜러사가 있지 않습니까? 딜러사가 책임을 지는 건지 사실상 궁금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의 주가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본차 불매 운동이 요새 다시 시들해졌는데 현대차, 기아차 같은 지금 이 차종의 지금 매수 시점으로 과연 좋다고 보시나요? 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일단 내용이 좀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내 차량이 갑자기 내 잘못이 아닌 이 제조사의 결함으로 사고가 난다거나 화재가 발생했을 때 보험 처리로 가능한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좀 받는 스트레스와 인사 피해 등에 대해서 이제 제조사나 딜러사들에서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요즘에 이 BMW 화재 사태가 다시 발생한다라는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보통 제조사의 결함을 누가 입증하느냐, 이게 가장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이분이 첫 번째로 궁금해 하시는 거는 네. 과연 이제 내 차량에 BMW 차량에 네. 화재가 발생했을 시에 보험회사에 청구해서 전손을 받을 수 있는가, 네. 이게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이것도 조금 가치 판단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보험사마다 뭐 특약마다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일반적인 어떤 그 보험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그 자차 보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차 보험이 만약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으면 네. 그리고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 만약에 그 자차 보험에 그 조항이 실효성을 네. 갖는다라는 어떤 조항이 있으면 차량이 전손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조항을 근거로 보험사에다가 청구를 하는 거죠. 내 차량이 전손이 됐으니까는 네. 내 자차 보험 특약에 의해서 나한테 손해배상을 해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이 경우에는 만약에 자차 보험이 안 들어가져 있으면 보험사에 BMW 내 차는 다 불 났는데 무조건 전손해달라 이러기는 힘들어 보여요. 네. 근데 만약에 그 특약이 있다면, 자차 보험에 대한 네네. 특약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 조항을 근거로 우리는 일단은 청구는 해볼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보험사에서도 가치 판단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자차 보험이 들었다고 해서 네. 내가 내 차를 내가 막 망치로 부셔버려요. 아, 막 망치로 부셔버린 다음에 네. 보험사에 대고 내 거 부서졌으니까 네네. 근데 자차 들었잖아. 그러니까 다 고쳐줘. 보험사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네. 안 해주겠죠. 그렇죠. 보험사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안 해주겠죠. 이런 식의 가치 판단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개개인의 경우, 그리고 뭐 보험사마다의 경우 네네. 케이스별로의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다. 이 조항을 가지고 물을 때 있어서. 네. 그렇지만 일단은 이 조항이 있고 특약이 가입돼 있으면은 한번 청구는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져요. 네. 왜냐면 명백하게 이게 받으면 또 이게 자차 또 받으면 그 할증. 다음 보험할 때 할증 되잖아요. 그것도 특약마다 달라요. 제조사가 아. 문제가 결함이 있다면
제조사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네네. 이제 뒤에서 조금 설명을 네네. 드릴게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억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뭐 보험사도 억울할 수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할증이 붙는 조건이라면 할증을 내야 되는 그 차량 소유주도 네네. 불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게 되냐면 손해보험사는 이러한 입장을 가질 수가 네. 있어요. 내가 원래 예측치 못한 손해 때문에 그 우리 고객한테 보상을 해준 게 아니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예견된 손해였다. 근데 나는 동조항에 의해서 네. 보상을 해줘 버렸다. 그러면 이 손해보험사들은 BMW에 구상금 청구를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손해배상을 네. 해준 만큼 당신이 나한테 달라라고 해서 BMW 측에 소송을 제기해서 뭐 네. 받아내는 방법이 있고 네. 일단은 소송에 승소한 경우도 있습니다. 음. 예. 한 보험사는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소송으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복잡하니까 네. 시간도 많이 걸릴 네, 것 시간도 같고요. 많이 네네. 걸리니까는 일단 손해보험사 같은 경우에는 소송으로 가기 전에 일단 한번 구상권 청구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BMW 측에서는 만약에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소송으로 가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중 배상은 안 돼요. BMW 코리아에서도 얘기를 한 게 네. 뭐 현재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해서 차량 화재가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그 소유주에게 배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네네. 그럼 BMW 코리아로부터 배상을 받았어요. 근데 보험사로부터 또 받았어요. 그렇죠. 네. 같은 명목으로 인해서. 네. 그러면 이거는 이중 배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안 된다. 네. 이건 이제 당연히 안 돼서 BMW 측에서도 이런 경우에는 보상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하겠다라고 네. 하고 이제 마지막 질문이 뭐였냐면은 아니 너무 억울하다. 어? 사랑 소유주 입장에서는 네. 뭐 이런 절차를 통한다라는 것 자체도 이 사람한테는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를 위해서 이분을 위한 경우를 위해서 좀 제조물 책임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제조물 책임법. 지난번에 했던 제조물 네, 책임법. 제조물 아, 책임법이 뭐냐면 만약에 물품의 결함으로 인해서 내 손해가 발생했을 네네. 경우에는 그 제조사한테 무과실 책임을 물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무과실 책임을 물어버려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뭐였냐면은 그거였어요. 그럼 딜러사. 근데 제조물 책임법은 이제 뭐라고 됐냐면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급업자도 손해배상 책임을 딜러사 진다. 책임을 지는. 근데 이 경우에는 사실 BMW라는 게 하니까. 명백하기 때문에 네. BMW 측에 손해배상 청구해라. 이제 제조물 책임법을 근거로 이제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법리나 어떤 법 이전에 청구를 해본다거나 네. 보험을 통해서 손해를 배상받는다거나 네.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응용을 해보면은 제조 내일 이제 BMW가 아니라 네. 제조를 누가 있는지 못하는 경우 유통한 사람한테 그렇죠. 그걸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네. 아, 오늘 또 중요한 사실도 네. 알아가네. 그리고 오늘 이중 뭐 배상은 안 듣도 보도 된다는 못한 점. 네. 물품이에요. 네. 근데 어떤 공급업자로부터 그걸 샀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뭐 예를 들면은 이 단추예요. 네. 이 단추 누가 만들었는지 알기 너무 쉽지 않잖아요. 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단추를 판 사람한테 단추의 결함을 이유로 이제 물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자동차 관련주 주가도 한번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게 일단 BMW 화재 사태로 문제가 되는 기업이 없겠죠? 있습니다. 예. 아, 있나요? 예, 상장사가 아, 있어요. 네. 또 하필. 예. 지금 도이치모터스라는 회사가 아, 있습니다. 네. 이 도이치모터스는 도이치모터스가 아마 직격탄을 맞을 것 같은데 BMW하고 미니라는 그 자동차가 네.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가 여기에 딜러사예요. 딜러사인데 지금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상당히 좀 요즘에 호재가 많은 회사예요. 아, 근데 호재가 많은데 네네. 이제 여기에 지금 발목 잡으면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BMW 화재 다시 난다고 얘기 나올 때부터 주가가 쭈루루루 밀리고 있어요. 지금 네. 다시 밀리고 있죠.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종속회사 지배력 강화를 위해서 이 도이치모터스가 미래에셋 캐피탈로부터 자회사 도이치파이낸셜 지분을 좀 더 확보를 했어요. 네. 확보를 하게 되면서 이러면서 이제 조금 더 좀 자회사 이제 종속회사 지분 이제 지배력을 좀 강화시키고 있고 이 도이치모터스는 사실 단순한 딜러사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아요. 네네. 그냥 오토월드까지 개장을 해 가면서 네. 한마디로 이제 단일 딜러사뿐만 아니라 온오프라인을 동시에 아우르는 차량 플랫폼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 도중에 악재를 맞았는데 아. 지금 차트를 보시면 도이치모터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게 얼마나 이슈가 되느냐, 네. 얼마나 많은 화재가 발생할 거고 앞으로 얼마나 대응이 빠를 거냐에 따라서 저는 좀 반등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 저가 라인으로 봤을 때 한 오. 7,300원대에서
저는 도이치모터스는 좀 주가가 좀 싸다 이렇게 좀 어. 얘기를 드리면서 이쪽 부분에서 한번 네네. 접근을 해보시면은 저는 좋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좀 여쭤봤던 현대차, 네. 기아차 같은 이러한 좀 국내 자동차 회사들의 좀 주가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네네. 약간 좀 약간 쓴소리를 좀 하고 싶은데요. 네네. 자, 현대차입니다. 먼저 현대차. 자, 3분기 실적 컨센서스가 하회했어요. 예상보다 좀 하회했어요. 네. 영업이익은 이제 31% 증가한 3,785억 원을 기록하면서 뭐 나쁘지 않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덜 이제 우리가 조금 개선되는 게 좀 눈에 보이는 건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서 셀타2 GDI 엔진 결함 때문에 집단 소송에 현재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이게 거의 몇 천억대 지금 소송 합의금 현재 상각해놓고 그거 현재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고요. 네네. 근데 현대차의 호재라고 우리가 좀 볼만한 건 뭐냐면 GV80, 제네시스 GV80 네네. SUV인데 상당히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차가. 네. 저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가더라고요. 아. 벤땡땡하고 상당히 유사합니다. 생긴 게. 네. 그래서 상당히 럭셔리 고급 SUV로 기대를 하고 있고 현대차는 팰리세이드 요즘 잘 팔리고 있죠. 네. 코나 그다음 베뉴 등 SUV 신차 효과가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수소 전기차 같은 경우는 좀 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관련주로서 MS 오토텍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MS 오토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MS 오토텍은 어떤 회사냐면 현재 이제 현대기아차에 최초로 조성된 이 핫스탬핑 부품 제조 회사예요. 네. 근데 이제 연 환산 25만 대 규모의 원래 지행 군산 공장을 인수했는데 지금 이러면서 여기다가 연 5만 대 규모의 전기차 ODM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기차가 나중에 쭉 잘 된다고 하면 네. 이 MS 오토텍이 상당히 좀 관심이 받지 않을까. 주가도 상당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지금 매수 라인으로 상당히 괜찮다. MS 어. 오토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MS 오토텍에서까지 얘기 들어봤습니다.